라 로슈푸코, 인간성의 가면을 벗긴 남자. 프랑스와 6세 드 라 로슈푸코는 17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모럴리스트이자 작가, 귀족입니다. 그는 인간 본성의 위선과 이기심을 예리하게 파헤친 걸작, 잠언과 성찰의 저자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서 깊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마르시악 왕자라는 칭호를 가졌던 그는 젊은 시절 궁정의 정치적 음모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연인이었던 롱그빌 공작 부인의 영향으로 절대 왕정에 반대하는 귀족들의 반란인 프롱드의 난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란은 완패로 돌아갔고 그는 재산을 몰수당했을 뿐만 아니라 1652년 전투 중 머리와 얼굴에 총을 맞아 한때 시력을 잃을 뻔한 치명적인 중상을 입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인물은 바로 프랑스와드 라로슈푸코입니다. 아마 이름은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의 생각은 어쩌면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을 찌르는 칼날 같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인간 본성의 가면을 벗겨낸 그의 냉소적이면서도 찬란한 통찰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누군가를 돕거나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뿌듯함을 느낄 때 있잖아요. 근데 그 행동이 정말 100%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아주 작은 남들이 나를 좋게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라던가 혹은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같은 다른 동기는 정말 조금도 없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라로슈푸코가 평생을 바쳐 파고든 문제입니다. 방금 우리가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해 라로슈푸코는 정말이지 아주 도발적인, 어떻게 보면 좀 쌀쌀맞게 느껴질 정도로 날카로운 답을 내놓습니다. 자기애는 가장 위대한 아첨꾼이다. 이 한 문장, 이게 바로 그의 철학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행동, 심지어 가장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동의 근원조차도 결국엔 이 자기애에서 시작된다고 봤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가 말한 자기애라는 게요,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해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그의 철학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무르 프로프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바로 그의 모든 생각을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르 프로프르. 이건 단순한 자기애를 훨씬 넘어섭니다. 라로슈푸코에 따르면 이건 우리의 가장 고결해 보이는 희생부터 가장 비겁한 거짓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을 뒤에서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과 같아요. 요즘 시대로 예를 들어볼까요? SNS에 기부인지르샷을 올리는 마음. 물론 순수한 나눔의 기쁨도 있겠지만 혹시 그 안에는 타인의 좋아요와 인정을 바라는 마음, 즉 허영심이 조금 더 섞여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 포장이 얼마나 근사하든 간에 자기 자신의 이익과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아주 냉정한 진단인 거죠. 그는 이 교묘한 자기애를 거대한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다는 잔잔했다가도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고 밀물과 썰물이 끊임없이 드나들면서 해안선의 모양을 바꾸죠. 우리의 자기애가 바로 이 바다 같다는 겁니다. 하나의 고정된 감정이 아니에요. 때로는 뜨거운 우정으로, 때로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심지어는 극도의 겸손이라는 모습으로까지 나타나는 아주 거대하고 변덕스러운 힘이라는 거죠. 바닷물이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요. 보세요. 자기애는 정말 다양한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질투는 사랑보다 자기애를 더 많이 포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투를 느낄 때 그건 상대를 너무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랑을 받는 나의 자존심이 상처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뼈아픈 지적 아닌가요? 또 자신에 대해 말할 때 느끼는 극도의 쾌감. 이건 어떻습니까? 친구를 만나서 내에게만 실컷 하고 돌아올 때 사실 그건 소통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독백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경고죠. 이런 식으로 라로슈푸코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감정들의 껍질을 하나씩 아주 날카롭게 벗겨내면서 그 속의 진짜 동기를 우리 눈앞에 드러내 보입니다. 아니, 대체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시대를 살았길래 인간을 이렇게까지 꿰뚫어 보게 된 걸까요? 이제 시선을 돌려서 라로슈푸코란 인물과 그를 둘러싼 17세기 프랑스라는 무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로슈푸코의 삶을 간략히 보면 그는 격동의 17세기 프랑스 귀족 사회, 그 중심에 서 있던 인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치적 음모에도 가담하고 전쟁터에도 나갔다가 큰 실패를 맛보기도 했죠.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겪은 후에 그는 한 발 물러서서 사교계의 관찰자로서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데 남은 생을 바치게 됩니다. 당시 파리의 살롱은 그냥 귀족들이 모여서 차 마시면서 수다 떠는 그런 한가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성의 콜로세움.
즉 지적인 결투장이었죠. 누가 더 짧고 더 재치 있고 더 날카롭게 핵심을 깨뜨는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명성을 좌우했습니다. 이런 치열한 환경 속에서 라로슈푸코의 길고 장황한 설명이 아닌 단 한 문장으로 전곡을 찌르는 격언 스타일이 완벽하게 벼려진 겁니다. 이 말은 그의 철학이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한 관찰 위에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인간 행동이라는 아주 복잡하고 거대한 기계를 이해하기 위해 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톱니바퀴 하나하나, 즉 그 무한한 세부 동기들을 모두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끝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언제나 피상적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파고들수록 새로운 미로가 나타나는 곳이니까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수백 년 전의 생각이 어떻게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현대 철학, 특히 그 거인에게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로슈푸코의 작업은 그 시대를 훨씬 앞서 나간 것이었거든요. 결정적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는 어떤 행동을 보고 저건 선한 행동이야 또는 저건 악한 행동이야 라고 도덕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한 걸음 멈춰서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동기를 물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전까지는 주로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 도덕적 잣대를 들이댔거든요. 그런데 라로슈푸코는 그 껍데기를 벗기고 아니 그래서 왜 저런 행동을 했는데 그 숨겨진 심리를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도덕의 영역에서 심리학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프로이트 같은 심리학자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그는 이미 인간 무의식의 동기를 탐색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직접적인 지적 혈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죠. 라로슈푸코가 개인의 겸손, 동정심 같은 개별적인 미덕 뒤에 숨은 자기애를 하나하나 폭로했다면 니체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아예 도덕이라는 시스템 자체, 선과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파헤쳤죠. 즉, 니체는 라로슈푸코가 시작한 이 인간의 가면 벗기기 프로젝트를 계승하고 어마어마하게 확장한 셈입니다. 둘 다 인간이 스스로를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에게 훨씬 더 유명한 철학자, 망치를 든 철학자 니체는 사실 17세기 프랑스의 도덕주의자였던 라로슈푸코의 어깨 위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라로슈푸코가 힘들게 닦아놓은 길, 즉 인간의 신성한 동기를 의심하고 그 이면을 분석하는 그 길 위에서 니체의 철학이 찬란하게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한참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다시 거울을 들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자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라로슈푸코라는 날카로운 거울은 과연 오늘날에 우리에게 무엇을 비추고 있을까요?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라로슈푸코는 결국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결코 끝나지 않는 여정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동기를 완벽히 안다고 자신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자기애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지의 영토에서 또 다른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그의 지혜가 거의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서늘하게 살아있는 이유겠죠.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우리의 따뜻한 친절, 몸에 밴 겸손, 그리고 가장 숭고하다고 믿었던 사랑마저도 결국 교묘하게 위장된 자기이익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는 무엇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다른 누구도 아닌 각자의 마음속 거울을 아주 깊이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라로슈푸코의 이토록 가차없는 인간 심리 해부는 당시 많은 사람의 자존심을 긁어 냉소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냉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동기를 더 명확히 인식하여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현대 심리학과 사회학, 행동이론의 선구자로 평가받으며 후대의 위대한 사상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그의 이기심 이론을 일부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도덕 감정론에서 그의 심리적 통찰을 다수 참고했습니다. 특히 프리드리히 니체와 아르투르 쇼펜하워는 라로슈푸코의 날카로운 심리적 통찰력과 간결하고 우아한 아포리즘 형식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자신들의 철학과 문체를 전개하는 데 결정적인 영감을 얻었습니다.